네, 3월 23일 화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우리 시장 미국 증시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종목별 또 업종별 흐름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미국장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가 꽤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강했고.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장 초반에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약간 지금 하락 전환이 좀 돼 있는 상태죠.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지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 이제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거거든요. 아주 완만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야말로 이제 V자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이제 수급 심리가 많이 좀 개선이 됐고, 오늘 미국장에 약간의 이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단기 반등에 따른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그야말로 뭐 방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빠지는 종목이 있고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하락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아마 오늘 지수 자체는 하루 조금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아주 좋은 수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에는 뭐 코스닥 지수 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950선이 완벽하게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또 기술적인 반등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선방해주는 상황인데요. 전약 후 강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영민 DJ님께서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DNF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 3%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네, 장 초반에 사실 제법 좀 강하게 올라가길래 바로 한번 강하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나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한 3% 정도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제 DNF를 22,350원에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었잖아요. 1차적인 목표가를 26,000원 말씀드렸고, 오늘 뭐 장중 고점 대비하면은 23,700원까지 지금 갔다 왔으니까요. 한 6% 정도 수익 구간이 진행이 좀 됐었는데, 요 DNF라는 종목은 반도체 소재 종목, 특히나 이제 하이K 이제 반도체 전구체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낸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이제 EUV 라인까지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주목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조정이 이제 충분하게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2만 원짜리에서 이제 단기 저점을 조금 만들고 가격 반등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드렸고요. 최근에는 뭐 5G와 관련된 또 부품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캡 옵틱스라고 하는 자회사의 턴어라운드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목표가 26,000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F 목표가 26,000원까지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리뷰를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넥스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가 좀 상승 국면을 접어들면서 네. 이 종목 현재 13%대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향후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넥스틴도 이게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종목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불과 이제 딱 일주일 만에 지난주 이제 72,500원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요. 목표가를 82,000원.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7만 원 아래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제 방송 중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목표가도 8만 원에서 8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오늘 정확하게 이제 82,7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한 13% 정도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뭐 다른 장비 종목들 중에서 아직 신고가 근처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넥스틴이 이제 먼저 좀 치고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좀 뚫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분명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차 목표가 82,000원은 도달했지만 2차 목표가는 9만 원까지 또 상향 조정해가지고 2차 목표가까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요 회사 이제 넥스틴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로 이제 영위하는 사업이 반도체 웨이퍼에 들어가는 이제 웨이퍼 패턴 검사 장비를 이제 국산화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국내에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중화권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 넥스틴
SD에서 개발하고 있는 웨이퍼 검사 장비를 상당히 좀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중화권 고객들을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냐면 원래 이 반도체 패턴 검사 장비가 미국의 이제 램 리서치라든지 KLA가 같은 이런 장비 회사들이 이제 주로 생산을 하던 장비였는데 어찌 보면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 장비 회사로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루트로 장비를 계속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대한민국의 이제 장비 회사들의 장비들 그리고 일본 장비들을 사서 이제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세와 함께 중화권의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한번 해보시면 뭐 9만 원 2차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부 차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2차 목표가까지 느긋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82,0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2차 목표가 9만 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앱클론을 가지고 왔는데요. 낙폭과대 구간인 제약바이오 쪽 주목을 하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의 흐름 현재 어떨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어쨌든 코스피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강하고요. 네. 어제까지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은 업종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 매력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 심리가 살아나니까 사실 많이 올라온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약 바이오 업종의 이제 종목들을 보면 정말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25%가 훨씬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을 하니까 코스닥 지수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초반에는 이제 제법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한 4% 가까이 반등이 좀 들어왔고 셀트리온 헬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도 차트를 보시면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야말로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시젠이라는 종목도 바닥권에서 한 5%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중대형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바닥에 들어누워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 오늘 한 7% 정도 제법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신약 개발하고 있는 매드팩토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오늘 한 6, 7% 정도 올라오면서 지수를 견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클론도 어저께 장중에 한 2, 3% 정도 살짝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온 듯 하더니 오늘은 다시 한번 거래가 이제 살아나면서 32,000원대 근처까지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도 3750원대 이제 말씀드리면서 요 32,000원대 이제 매물을 한번 뚫어내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어제에 비하면 이제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루에 이제 한 50만 주 정도 이제 거래가 한번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32,000원대를 이제 강하게 뚫어준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35,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차트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ABL 바이오, 에클론 이런 종목들처럼 거의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을 받고 바닥이 완전하게 이제 딱 들어붙어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 있고 수급이 조금만 붙어준다면 단기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가격 반등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에클론을 포함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이제 4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학회에 참석하는 종목들 또 면역 항암제라든지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위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이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이 선방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앱클론 35,000원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 종목 리뷰는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기술을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13만 2천원에 비중 20% 들고 계시는데 어제 100%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현재가가 좀 변동이 네. 있습니다. 소폭 현재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매수가가 13만 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6만 1,600원이니까 네. 반토막 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실 수도 있는데 무상증자 방금 우리 진수 아나운서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100% 무증 이제 한 주당 한 주를 이제 무증을 하는 이제 그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배정일이 되면은 새로운 이제 한 주가 이제 추가적으로 부역이 될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감안하면은 13만 원 대비하면 이게 무증 전의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지금 12만 3천 원 정도 되는
되니까 한 7, 8%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아요. 다행히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폭스바겐 이슈 이후로 뭐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배터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약간 지금 투자 심리가 좀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완성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회복이 좀 되어야만 하나기술의 이제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3월 5일 날 이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지금은 딱 요 박스권 안에 조금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무증 이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58,000원이 이제 깨지면 이탈되는 거라고 보고 이제 손절 라인을 58,000원으로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72,000원 정도 직전에 이제 무증 공시가 떴을 때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72,0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72,000원 단기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루루우님께서 보내주신 MK전자 읽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2,5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소폭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K전자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실 네. 이제 NK전자는 뭐 반도체 부품, 소재 이런 IT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상 자회사의 실적이 워낙 좋거든요. 또 MK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회사들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워낙 좀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가치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찾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NK전자도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중순 때 13,000원대까지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다시 이제 11,000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좀 수렴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하단을 이렇게 쭉 잡아보면은 11,000원대 부분에서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주봉이나 월봉을 살펴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서서히 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상승 추세, 중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는 전혀 무슨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면 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12,5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4,000원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 두 가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좀 해두고 나는 짧게 좀 트레이딩을 해보겠다 하시면은 뭐 12,500원까지만 보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14,500원 정도까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저점 잡고 회복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이신 것 같은데요. 1차 목표가 12,500원, 중장기적으로는 14,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종목 남겨주시면요. 우리 영민 DJ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종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59,000원에 네. 코롱인더라는 종목을 신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이제 코롱이 붙어 있으면 뭐 코롱 생명과학이라든지 티슈진이라든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롱인더는 코롱 그룹 계열사들 중에서 이제 종합 소재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매출 품목인 이제 아라미드라고 하는 게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라미드가 과연 뭐냐?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아라미드가 이제 총알도 뚫지 못하는 강도, 그다음에 이제 500도씨 불 속에서도 전혀 타지 않는 내열성, 그리고 아무리 힘을 가해도 이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꿈의 소재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성질을 가진 이제 아라미드라고 하는 이 꿈의 소재를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코롱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정말 많은 분야에 쓰이겠죠. 반도체 쪽에서도 쓰이고요, 섬유 쪽에도 쓰이고요, 우주 항공 산업에도 쓰이고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아라미드라는 소재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올해는 그야말로 각종 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또 보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자문단들이 무려 3조 달러 규모의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이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이제 걸기 시작했거든요. 경기 회복과 함께 상당히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아라미드라고 하는 이제 소재에 대한
대한 본격적인 어떤 성장세를 주목을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또 코롱 인더라는 종목이 진출을 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수소 연료전지 부문 중에서도 수분 제어 장치, 그다음에 이제 고분자 전해질 요 두 가지 이제 섹터에 진출을 해가지고요. 수분 제어 장치 쪽에서는 올해 한 200억 정도 이제 매출, 그다음에 이제 고분자 전해질 쪽에서는 한 100억 정도. 전체 이제 코롱 인더의 매출 규모를 따져봤을 때 뭐 200억, 100억 하면은 그렇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 사업이 안착을 하기 시작했고, 빌딩형 이제 소형 연료전지 생산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자동차용 이제 수소 연료전지도 완성 자동차 회사들과 함께 상용화에 대한 이제 퀄리티 테스트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때부터 자동차용 이제 수소 연료전지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런 소재 기업들은 그야말로 신소재를 하나 개발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면 어마어마한 이제 멀티플을 이제 부여받기 시작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중장기 파동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정말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잖아요. 2018년에 이제 고점이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반등이 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6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미드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이제 완성이 좀 되면 주가는 분명히 충분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9,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2월 초부터 주가가 한번 뽑아 올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약간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면 한 단계 더 이제 추세 상승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6,000원 정도로 가격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5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의 소재로 평가해 주신 아라미드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한 네. 회사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수소 모멘텀까지 보유를 했습니다. 코오롱 인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3만 원에 뉴트리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노바렉스라든지 이제 콜마 B&H라든지 뉴트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건기식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뉴트리라는 기업이 주로 이제 생산하는 이제 제품군들이 천연물 유래의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제 브랜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 뉴트리의 브랜드는 에버콜라겐이고요. 그리고 이제 체지방 관련해서는 판도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을 좀 하고 있고, 새로운 이제 좀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이오틱스 제품으로 마스터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들도 요즘에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진주 씨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저 에버콜라겐 잘 그렇죠.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에버콜라겐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역시 이게 홈쇼핑에서 대박이 났었던 제품군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진수 씨처럼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20대, 30대 분들도 피부 미용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면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젊은 분들까지도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니까 온라인 채널도 적극적으로 지금 발굴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홈쇼핑 채널이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이제 온라인 사이트 내지는 오픈 마켓에다가 에버콜라겐이라든지 판도라라든지 핵심적인 이제 브랜드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양한 이제 유통 채널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이제 경신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이 350억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2,7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기업 중에서 다른 이제 동종의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뉴트리가 여전히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매력을 좀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만 원대 이제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3만 원대 이제 고점 부근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3만 원을 이제 뚫고 나면 추세 상승이 한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10% 내외 정도 이제 목표가를 정해놓고 1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야말로 건기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실적 대박이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뉴트리 목표가를 34,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시장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가 굉장히 투자자분들께서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네.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아무래도 업종 전략보다는 종목 전략이 훨씬 더 좀 어렵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같은 업종 안에서도 도대체 어떤 종목이 더 세게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종목을 먼저 사야 될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